위라이브 병원도 혹시 로봇 수술 진행하나요? 네, 저희 병원도 지금 인공관절 수술을 로봇 인공관절 수술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인공관절 치환술은 이 로봇의 적외선 장치를 이용해서 환자 개개인의 연골의 모양을 파악을 하고요. 그 정보를 토대로 컴퓨터가 골 절제를 할 위치와 두께, 각도 등을 계산해내게 됩니다. 저희가 그 정보를 근거로 해서 골 절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출혈이나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보통 어른들이 비가 올 때마다 무릎이 시리다, 아프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노년층에게서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잘못된 자세나 격한 운동으로 젊은 층에게서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위라이브 병원의 이준열 원장님과 함께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라이브 병원 병원장 이준열입니다. 네, 원장님 오늘 주제가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잖아요. 네. 이게 어떤 질환인지 일단 개념 먼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퇴행성 관절염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관절의 손상, 연골의 손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무릎 관절은 넙다리뼈와 정강이뼈 사이에 완충작용을 하는 반달 모양 연골이 있고요. 뼈를 보호하고 있는 두께 3mm에서 5mm 정도의 골 연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무릎을 움직일 때 소리가 나지 않고 통증이 없게 유지가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걸리게 되면 이 연골이 손상되고 닳아 없어지면서 뼈와 뼈가 직접적으로 부딪히면서 통증도 있고 소리도 나면서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30대 넘어가면서 무릎에서 약간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네. 것 같더라고요. 네. 퇴행성 관절염 이 단계별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퇴행성 관절염은 총 4단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연골이 좀 얇아지고 마모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통증이 시작되게 됩니다. 2단계에서 3단계로 진행할수록 연골의 마모가 점점 진행되게 되고요. 골극 변형이나 울퉁불퉁한 관절 표면 등의 골 변형도 보여지게 됩니다. 연골 마모가 50% 미만으로 진행됐을 때는 2단계로 정의를 하고요. 50% 이상 진행됐을 때는 3단계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4단계는 연골이 완전히 닳아 없어져서 뼈와 뼈가 맞닿아서 충돌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럴 때는 골 변형과 관절에 물이 차고 여러 가지 증상들을 수반하기 때문에 심각한 질환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퇴행성 관절염은 워낙 다양한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무릎의 통증인데요. 가만히 누워있거나 앉아있을 때는 통증이 있지 않지만 앉았다 일어날 때라든지 걷거나 뛰는 등의 동작을 할 때 통증이 발생한다면 연골이 닳아 관절이 부딪히고 있다는 증상으로 보고 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릎에 물이 차서 무릎에 붓는 증상입니다. 결국 무릎에 물이 찬다는 것은 뼈와 뼈가 맞닿아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그 염증 반응이 물을 형성한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관절 천자, 물을 빼는 행위를 통해 관절에게 성상을 확인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퇴행성 관절염인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심각하게 변형된 골 변형의 경우인데요. 다리가 오다리로 휜 변형이 있다든지 걸을 때 뒤뚱뒤뚱 걷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하는 게 있으면 퇴행성 관절염 4단계로 의심을 하고 이럴 때는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OX로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네. 퇴행성 관절염을 나이 든 사람만 걸린다. OX. 정답은 X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 든 분들한테 더 호발하는 질환이긴 합니다. 하지만 유전적 요인이나 외상, 과도한 사용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운동선수나 직업상 무릎을 많이 쓰시는 분들 또는 예전에 무릎 골절 등의 과도한 외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관절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운동은 퇴행성 관절염을 오히려 악화시킨다. OX. 좀 애매한데요. 전 세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절한 운동은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고 관절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요. 달리기나 등산 등 고충격 운동의 경우에는 관절의 부하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순간적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구기 종목의 경우에는 연골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관절염엔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대표적으로 저충격 운동들을 좀 권유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가벼운 걷기나 자전거, 수영 등은 관절 건강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전신적인 건강을 찾을 수 있고 주변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추천드리는 운동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럼 이 퇴행성 관절염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는 약물요법과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으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약물치료는 통증과 염증을 좀 줄여주는 먹는 약을 드시는 치료법이고요. 물리치료는 관절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병원에서 많이 찾으시는 치료가 무릎 관절에 맞는 주사치료인데요. 비교적 초기 단계인 2단계나 3단계에서 이 주사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주사치료는 흔히 연골주사라고 불리는 히알루론산 성분의 연골주사 등을 맞아볼 수 있고요. 또는 조직 재생을 유도하는 PDRN 주사나 콜라겐 주사 등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라고 해서 환자의 골반뼈에서 직접 골수를 채취합니다. 그 채취한 골수를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줄기세포를 추출해내게 되고요. 그 추출한 줄기세포를 무릎 관절에 주입하는 이런 줄기세포 주사도 요즘 최근에 많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비수술적 치료로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이미 많이 진행된 관절염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보통 권장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는 관절 내시경 치료나 절골술 또는 인공관절 치환술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관절 내시경 수술법은 관절 내부에 0.5cm짜리 작은 구멍을 2개 정도 뚫어서 찢어지거나 손상된 연골들을 확인하고 그 부분을 수복하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절골술은 흔히 오다리 변형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미 환자의 골 변형이 진행된 경우에서 정강이 뼈에 변형을 줘서 환자의 무게중심의 축을 바꾸어내는 수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은 이미 연골이 완전히 닳아 없어진 환자에게서 할 수 있는 수술법이고요. 닳아 없어진 연골을 완전히 절제하고 특수금속으로 이루어진 인공관절 보형물을 삽입해서 환자의 관절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듣기로는 최근에 이제 로봇 수술도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위라이브 병원도 혹시 로봇 수술 진행하나요? 네, 저희 병원도 지금 인공관절 수술을 로봇 인공관절 수술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인공관절 치환술은 이 로봇의 적외선 장치를 이용해서 환자 개개인의 연골의 모양을 파악을 하고요. 그 정보를 토대로 컴퓨터가 골 절제를 할 위치와 두께, 각도 등을 계산해내게 됩니다. 저희가 그 정보를 근거로 해서 골 절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출혈이나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더 정확하고 환자 개개인에 맞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위라이브 병원의 이준열 원장님과 함께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무릎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